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전에 찍고 있습니다. 저녁에 찍을 때는 이제 다 각자 방으로 가게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되도록 이제 오전에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남편은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이 시간, 모든 엄마들이 이제 평온을 찾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가끔은 일을 하기 전이 좀 부러워. 그때로 좀 되돌아가고 싶을 때는 이럴 때예요. 애들도 학교 보내고 이제 하고 다 집안을 정리를 하고 엄마들이랑 뭐 커피 한잔 하거나 혼자 이렇게 커피를 마실 때 이제 일을 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요즘은 이제 많은 돈을 포기하고 집에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 음악도 들리나요? 오랜만에 클래식도 한번 들어보고 마진율 공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도매 업체들이 그냥 30%에 맞춰서 납품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300만 원어치 이번 달에 팔았다. 근데 그 중에 1,000만 원은 아이스크림 매출이다. 그러면 1,000 곱하기 30 해서 나오잖아요. 1,000 곱하기 이제 30% 하니까 이제 순수익 300만 원 아이스크림 팔아가지고 내가 300을 벌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은 과자나 음료 이런 게 팔렸다 하면 이제 과자나 음료는 다 본인이 사입이에요. 물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이제 사입해서 저도 넣지만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그냥 크게 그냥 30%로 맞춰요. 좀 싸게 들어왔을 때는 그 아이스크림이 좀 더 싸게 팔고, 여기는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나 무인 소매점은 핵심이 아이스크림이 좀 싸서 그냥 찾아오는 그런 매장이기 때문에 그 메리트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사입을 해도 30%에 맞추고, 다른 과자는 보통 과자나 음료를 어떤 거는 30%, 어떤 거는 35%, 어떤 거는 40% 마진에, 어떤 거는 50% 마진에 파는 것도 있어요. 싸게 산 물건 같은 경우. 하지만 이제 평균 마진 35% 정도에 맞춰서 물건을 이제 팔고 있거든요. 저희 매장들이 소매점이잖아요. 도매가로 너무 싸게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멀리서 오지 않을 뿐더러 수요가 그 동네에 한정된 게 있잖아요. 100원 더 비싸도 근처 매장을 가지 100원 더 싸다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처음 차린 젊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경험이 소매점에 없으신 분이 이렇게 차린 데 가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도매가를 거의 팔고 계시고 100원 남기고 파시고 200원 마진율 계산을 하고 파시는 건가. 그래서 이제 묻죠. 매출에 얼마에 오늘 영업이 얼마냐 했는데 그분들이 계산한 거에 따지면 500이 남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과자 비매출 이렇게 계산하면 터무니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출이 작은 매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유지되는 이제 B급 이상이 되는 매장인 경우에는 매출 이익에 우리가 이제 가져가는 게 1% 늘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진다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를 일주일에 3개는 올리자는 목표로 이제 이것만 찍으면 딱 3개여가지고 지난주 밀린 거하고 달성돼요. 그리고 이제 주변도 다 치우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쁘게 꾸미고, 그러려면 제가 이거 하나 찍는데 너무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서 그냥 항상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문어인형은 작년에 많이 팔았어요. 무인 매장에서 인기였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남은 거 이제 선물 주고 이거 하나 남은 게 굴러다녀서 그냥 제 옆에 여기 가리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일 때 이제 아이스크림하고 이제 비매출이
3%하고 0.32%가 이제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죠. 2천만 원에 100분에 뭐 30 하면 600만 원 수익이잖아요. 하지만 32% 하면 64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매출액이 1%에 1, 2%에 따라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그 따질 때 본인이 이제 뭐 비매출까지 해서 2,500인데 뭐 비매출이 뭐 30% 뭐 제가 파는 거 보니까 27%에 파시고 계신데 이거 뭐 30%로 계산하면 3% 차이가 100만 원 정도 차이거든요. 그 여름 매출에. 그러면 이게 순수익 가져가는 거 체계적으로 이제 엑셀 파일에 매입 원가하고 매출액하고 뭐 철저히 따져서 그날 재고 매달 단위로 재고 관리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하나 매장만 하고 그런 폼을 본인이 마련해 놓고서 이제 계속 저처럼 이제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메인 매출 자료를 확실히 한 군데서 또 사셔야 돼. 이런 분은 그래야지 이제 매입 이게 사드린 게 있잖아요. 저처럼 쿠팡에서도 사고 인터넷에서도 사고 또 XX에서도 사고 YY에서도 사고 막 이러면 그 신용카드 전표 이런 거 다 붙여서 이제 이번 달 매출 매입 얼마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매장이 또 무인 점포가 3개나 되니까 이렇게는 전 못해요. 그래서 하나 아시는 분은 2개 매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매입을 한 군데서만 한 번에 가서 하세요. 그 하남에 있는 아이캔두 이신가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멀어서 다시는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건 들고 싣고 이런 거 싫어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매입을 과자를 한번 해서 그러면 이제 딱 매입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매입은 그 입금한 거 있잖아요. 그거 따지면 딱 나오고 매출은 이제 포스에서 잡히고 하니까 뭐 매출에서 매입을 뺀 다음에 남는 순수익 해서 직원을 또 쓰거든요. 이제 다른 직장이 있어서 직원 한 분한테 이제 한 매장에 한 100만 원씩 줘요. 그래서 그분 빼고 딱 이제 남는 걸 이제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매달 100만 원씩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저축을 하신대요. 그것도 괜찮죠. 점포가 2개니까 여기서 이제 그 통장이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 월급 주고 남는 게 없을 텐데 어떻게 100만 원씩 이렇게 하시냐고 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매입을 보류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일부터는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다른 매입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년 나가긴 계속 하니까 그게 이제 그 이틀 내에 그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했으면 이제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100만 원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물건을 다양한 데서 구입하고 그것까지 하기는 할 필요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1,000원짜리 사는데 내가 30% 마진을 보려고 이제 300원에 붙여서 파시는 거죠. 그래서 하리보도 1,200원에 파시는 분도 있고 1,300원에 파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그거 1,000원에 들어온 거 300원 붙여 팔면 30% 마진이 아니라 20 몇 %예요. 그러면 이제 25%까지 떨어지면 비매출 분야가 그런 식으로 가격을 매기면 본인은 이제 30% 마진이었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알지만 25% 마진이 된 거예요. 그럼 전체 마진이 뚝 떨어져서 600만 원 번 게 아니라 500이 번 게 되는 거예요. 그 액수가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리고 싸게 판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 점이. 과자나 이런 거는 그 적정 수준의 마진을 저는 35%로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내에서 편의점보다는 이제 좀 싸고 그리고 슈퍼보다는 슈퍼랑 비슷하게 팔 수 있는 가격을 저희가 정할 수 있어요. 2+1이나 1+1 편의점 있잖아요. 그 가격은 저희가 그 정도 까지는 다운을 못 시켜요. 그쪽은 그쪽 리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격을 하나에 이제 대신 3개
2+1 사면 이제 과자가 3,00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포테이토 칩 1,000원씩 못 팔아요. 남지가 않아요. 뭐 900원에 사가지고 1,000원에 팔 수는 없잖아요. 대형 유통망을 낀 데는 2+1인데 1+1인 구조가 원가 DC에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회사 장려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가 이렇게 원가는 똑같지만 파는 거에 따라서 회사가 보전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중간에 이제 그 편의점 회사들이 이제 대형사랑 그러니까 공급 계약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존을 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의점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또 편의점이 주위에 없다고 너무 비싸게 또 받으셔도 안 돼요. 이게 소매점이라 고객들은 이미 특히 학생들은 여기가 100원 더 비싸니 저기가 뭐 200원 비싸니 다 알아요. 근데 그 가격 때문에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매 매장이고 무인 점포인데 가격을 저희 동네 근처 어느 매장 갔는데 과자 가격이 편의점 가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음료 가격조차도 깜짝 놀랐 깜짝.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길 건너 편의점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음료도 비싸게 안 팔았는데 이제 뭐 안 팔려서 그렇게 가격을 올린 건지 우리가 너무 싸게 판다 편의점에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편의점 가격이랑 거의 똑같이 어떤 건 또 더 비싸게 그리고 특가 할인 이번 달 특가 할인 해가지고 뭐 파는데 가격이 원래 편의점에서 파는 그 1,200원에 파는 거거든요. 특가 할인해놓고 1,200원 하면 이 고객과의 신뢰가 이 매장도 아무리 무인 매장이지만 이 고객과의 소통이 있는 매장이고 고객과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가게라는 거. 하물며 조그만 구멍가게도 내가 주로 이제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도 내가 주로 가는 이제 매장 있잖아요. 편의점이든 근처 슈퍼든. 그거 떠오르면 딱 이제 매장 이미지가 이제 각인된 게 있어요. 저 매장은 뭐 항상 뭐 친절하셔. 뭐 이제 이런 게 암묵적인 게 굉장히 그 소비에 영향을 줘요.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A라는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는 너무 깨끗해.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 근데 너무 비싸. 가격은 편의점 가격이야. 편의점에서 이렇게 비싸게 하는 이유는 그런 게 안 팔려요. 그냥 돌아가면서 싼 제품이 편의점은 계속 들어오잖아. 이달에는 뭐 그것만 주로 90% 매출이 나는 거고 나머지는 구색에 불가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하나 두 개씩 팔아서 주매출이 아니고 주매출은 1+1, 2+1 그리고 이제 자주 팔리는 뭐 새우깡 이런 거 스테디셀러, 빙그레오 이런 거는 이제 할인도 안 하고 잘 행사도 안 해요. 그거는 그게 금액 상관없이 뭐 우유나 이런 것도 계속 사람들이 이제 사가는 물품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주 매출은 이제 편의점에 필수품하고 술, 담배, 도시락하고 사발면도 2+1으로 들어오니까 돌아가면서 그 2+1이 주로 나가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가격으로 이제 똑같이 해놓거나 아니면 윗돈은 어떻게 구하기 좀 힘든 걸 그러니까 구하기 진짜 원가를 비싸게 들어온 건 비싸게 소비자가 있으면 그 가격에도 불구하고 사가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비싸게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다른 점포에서 예를 들어 뭐 600원에 팔고 있는데 왜냐면 300원에 들어오는 물건이 있거든요. 저도 300원에 샀어요. 요새 좀 별로 그런 거 이슈까지 상품까지 찾아서 구매를 못 하는데 어떤 분이 너무 많이 이제 구매했다고 좀 사달라고 해서 갖다 놓고 팔아요. 근데 그거를 300원에 들어온 원가 저도 아는데 그걸 뭐 1,000원씩 팔고 이러면 저는 1,000원, 1,500원 팔면 이 신뢰성에서 딱 이제 그러니까 고객들은 모를 수 있다고 하지만 아예 모를 수가 없어요. 저쪽 점포 갔는데 500원에 팔아. 또 이쪽에선 600원에 파는데 이쪽은 1,000원이야. 그러면 인식이 계속 그 매장에 오시는 분은 그 매장 그 고객 바운더리 그 가게 상점 바운더리에서 기껏해야 200m인데 그런 의식들이 오면 하나씩 그 발걸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스크림은 그래도 급할 때나 사가겠지만
편의점은 비싸도 사가는 그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매장은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에서 너무 비싸게 매겨도 안 되고 너무 싸게 매겨도 그 2개까지 안 팔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거를 꼭 설정하는 게 설정하기를 권유해요. 앞에 편의점 의식하고 뒤 슈퍼 너무 의식하고 어차피 나눠 먹기고 그거에 대해서 가격 뭐 100원 더 싸게 팔고 200원 더 그래서 마진율 20%로 가고 막 이런 거는 솔직히 장기적으로는 서로 경쟁만 되고 안 좋아요. 그리고 작정하고 이제 앞에나 뒤에 이제 그 조그만 편의점이 아니라 이제 슈퍼급 하시는 분 있잖아요. 개인 사입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작정을 하면 그런 분이 작정을 하면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서로 이제 잘 지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아이스크림 가지고 앞에 가게 이제 그 조그만 이제 구내 매장이 있어요. 제 길 건너에 그 매점처럼 매점도 아니고 편의점도 들어오기 정말 애매한 그 구획상가 안에 칸막이로 되어 있는 상가에 편의점처럼 뭐 조그맣게 하는데 과자 선반 놓고 과자하고 생활용품 팔고 예를 들어 우리 매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매점이냐면 우리가 휴양림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리조트가 아니라 이제 휴양림 이런 데 가면 그 조그맣게 이제 냉장고 갖다 놓고 뭐 과자 갖다 놓고 이런 데 있잖아. 캠핑장 가도 그런 매점들이 그런 매점처럼 운영하는 데인데 저희 매장이 이제 앞에 차려지고 이제 이렇게 경쟁점이다 싶으니까 아직도 아이스크림을 싸게 파세요. 남는 거 없이 파시는 거야, 거의. 작년에는 이제 원가에서 30원 50원인가 남기고 파셨고, 30원. 지금은 뭐 원가에서 100원도 안 남기고 그냥 파시고 계세요. 저는 이제 뭐 그거에 해가지고 더 싸게 팔 생각도 없고, 그분도 그렇게 파신다고 그러니까 자꾸 저를 의식해서, 저희 가게를 의식해서 판다지만, 본인 매장은 그냥 그대로 이제, 원래 저희 가격이랑 맞춰도 그게 더 낫거든요, 그분한테.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얘기도 못 하겠고, 저희 매장이랑 맞추는 게 좋아요. 이제 저는 그분을 위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매장으로 우리 매장 이제 매출 때문에 그러나 보다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통화나면 이제 조금 더 사신다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차라리 2개 팔고 하나 파는 게 그분한테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점주님들도 보고 계시면 이걸 아이스크림 매장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냥 2개 팔 거 하나 파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시잖아요. 5개 이상이면 아이스크림 점포랑 싸게 파는 게 쭈쭈바하고 바종류인데 그렇게 팔아서 하나 판 거랑 같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고롭기만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한다고 더 어마어마하게 편의점 매출은 이제 안정적인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진율 30%에 맞춰서 팔 때 그 공식은 매출액에서,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려는 가격에서, 공식은 있어요. 마진율 계산법은 이제, 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내가 이제 물건 산 가격, 나누기, 내가 판매 가격,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50%, 30% 이렇게 매출, 구조에 따라서 매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품 가격을 맨 처음에 알잖아요? 알면 이제 그 공식에 대입해서 내가 판매 가격을 이제 정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공식은 매출원가에서 이 식을 이제 바꿔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매출원가에서 10을 곱하고 7을 나누면 돼요. 밑에다가 이제 유튜브 할 때 해놓든지 아니면 이거 받아 적으세요. 내가 사온 가격은 지금 이제 알잖아요. 이제 거기서 곱하기 10을 하고 나누기 7을 하면 내가 이제 판매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지. 내가 이제 가격을 써서 붙여야 되는데 얼마에 팔지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 사온 가격에서 곱하기 10하고 나누기 7을 하고 내가 40% 마진을 보겠다고 하면 사온 가격 곱하기 10 나누기 6을 하면 돼요. 내가 50% 마진을 보겠다 하면
사온 가격에다가 10을 곱하고 나누기 5를 하면 되거든요. 이제 원래 이제 마진율 공식이 요거예요. 마진율 공식이 매출액이라는 건 내가 판매 가격이잖아요. 판매 가격, 판매하고 싶은 가격에서 빼기 원가, 매출 원가, 뭐 원가, 그 다음에 나누기 내가 판매 가격 곱하기 100을 하는 거는 몇 프로? 만약에 이제 요거까지 하면 0.3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곱하기 하면 이제 30%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하면 내가 이제 팔고 싶은 가격 여기를 이제 하면 이제 30% 마진을 먹겠다면 30 40% 마진을 하면 4. 요 식을 이렇게 우리 중고등학교 이제 수학 했듯이 뭐 요거를 뭐 x 요거를 y 해가지고 나누기 뭐 판매 가격 뭐 x 뭐 곱하기 100 해서 이제 식을 이제 옮기면 x 어떻게 되면 판매 가격 x는 7분의 10 y가 된다는 거죠. x라는 건 여기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 7분의 10 30% 마진을 냈을 때예요. 40%는 6분의 10 그래서 요거는 원가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엑셀 파일에 이렇게 놓고서 X칸, Y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1,000원짜리를 사왔어. 그러면 내가 30% 마진하면 요 가격을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2개 정도 30% 마진했을 때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40% 마진을 했을 때 얼마에 팔면 좋을지 이렇게 2개만 해놓은 다음에 그렇다고 이제 원 단위까지 자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지금 1,000원을 시계 대입하니까 1,000원짜리 물건을 사왔을 때 30% 마진을 보고 팔아야 되는 가격은 1,428원이 돼요. 점점점 소수점까지 무시하고 그 다음에 내가 40% 마진을 보고 싶어요. 1,000원에 사왔는데 그러면 1,666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주님들은 1,000원에 사와서 1,500원에 파니까 내가 50% 마진을 착각을 하고 빈매출 부분에 마진율을 막 50% 계산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에 50% 마진과 1,000만 원에 30% 마진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0만 원에 30% 맞으면 300이고 1,000만 원에 50% 맞으면 500이에요. 200만 원이 수익이 내가 잘못 왔다 갔다 계산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 점포에서 뭐 500 남고 저 점포 300 그래서 센터저도 이상하다. 그래서 그 이익은 최소화 더 시켜야 되고 과장해서 하면 내가 이제 그 이익을 잘못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소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0%하고 40% 마진 그 선에 이제 중간에 가격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들어오면 한 1,500원에 팔아서 한 35% 언저리 되게 해요. 그리고 그걸 뭐 가격표를 할 때 뭐 매일 같은 물건이어도 하리보 같은 경우는 1,000원에 살 수 있는 게 있고 1,100원에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1,300원에 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다양해요. 근데 내가 1,300원에 사가지고 내가 1,800원 정도에 팔아야 되는데 1,800원 뭐 1,900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리보마다 이 1,000원에 매입한 골든벨리는 뭐 1,500원에 팔고 좀 비싸게 한 거는 뭐 1,800원, 2,000원에 하고 이게 막 용량이 같은 하리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제각각 뭐 가격표 이렇게 계속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점주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하리보는 그냥 1,500원에 조금 이제 비싸게 매입할 때 100원도 있지만 그건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500원대에 매입한 거는 뭐 500원이든 600원이든 이제 이 시기에 500원을 넣으면 30% 마진했을 땐 700원이에요. 하지만 40% 마진했을 때는 800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500원짜리는 800원 즈음에서 이제 그 매출 내가 팔고자 하는 그 물건값이 좀 작을 때는 40%나 그 근처까지는 좀 다운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남는 루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내가 300원짜리 사왔으면 300원짜리 사왔을 때 이제
그 30% 마진은 428원이고 300원짜리 사왔을 때 40% 마진은 500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500원으로 이제 판매 가격을 정해서,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300원짜리, 400원짜리, 500원짜리, 600원짜리, 뭐 800원짜리 이렇게 너무 이제 가격 분포를 많이 해서 팔지 않고, 뭐 정말 싸게 100원에 들어오는 거는 200원에, 그리고 하나씩 낱개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춥밥주스 같은 거는 300원에 100얼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뭐 300원짜리는 500원에, 그리고 뭐 약과 같은 경우는 이제 400원대에 들어오는데 700원에 파는데 저는 저 약과 같은 경우는 400원대에 사왔는데 40% 마진이 666원이어서 한 40% 마진. 그리고 뭐 과자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점에서 요새 스낵이 올라서 1,700원짜리가 많아요. 그런 거는 900원이나 1,000원에 매입해서 1,500원에 일괄적으로, 어떤 거는 좀 더 싸게 매입하고, 콘칩 같은 경우는 600원에 매입해요. 그래서 뭐 콘칩 같은 경우는 1,200원에 파셔도 600원이니까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선반 정리 이런데 그 가격대로 몰아놨거든요. 여기 1,000원대, 뭐 1,200원대, 1,500원대. 그래서 선반 정리가 좀 편하고, 뭐 스낵은 뭐 콘칩 같은 경우는 1,500원 하나, 1,200원 하나, 뭐 거기일 것 같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1,500원에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마진율 구하는 공식은 이런데, 요 가격 선에서 너무 싸지도 않고 편의점보다는 낮게로 했을 때 행사가보다는 좀 더 비싸지만 하나 개당 살 때는 싼 거. 그래서 편의점에서 세 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여기서 그냥 200원 더 비싸도 뭐 여기서 사게 하는 구조. 그래서 그리고 과자 매입이나 이제 저는 이제 판매 가격을 정하고 보통 이제 과자를 매입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1,500원에 팔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하리보가 지금 1,500원에 팔아야지 좀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 편의점에서는 2,000원에 팔아요. 2+1 행사가 이번 달이 끝나지만, 원래 그게 2,000원 할 때도 그렇게 사갈 사람은 사가고 안 사갈 사람은 안 사가요. 무인점포는 1,500원에 팔면 이제 학생들이 젤리를 좀 많이 사가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죠. 1,600원까지. 하지만 무인점포에서 하리보를 2,000원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개수로 한 1,500원에 팔아도 35% 마진이니까, 그리고 무인점포가 애들이 좀 많이 오잖아요, 더. 그러면 2,000원에 살 거면 그쪽이 안 살 것 같아요. 한 1,500원에 팔면 이제 가을부터 이제 한여름 빼놓고 나머지 이제 꾸준하게 잘 팔리니까, 그런 가격으로 설정을,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여기 슈퍼는 얼만데, 요만데, 내 내리 속에 이제 이 정도면 적당한 매장으로 인식되겠다 하는 그 선 있잖아요.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음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점포에서 싸게 팔리기가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죠. 음료 마진이 좀 좋잖아요. 편의점에 1+1일 때 들어오는 원가로는 못 들어와요. 제일 싼 게 이제 모든 물류 이제 대형마트나 이제 편의점이나 슈퍼나 그 해당 달에 행사 원가로 들어오는 음료의 그 원가는 진짜 낮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스프라이트 1.5, 뭐 펩시 뭐 1.5 이런 거 1+1 편의점에서 계속해요. 그럼 두 개에 2,00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무인점포에서 그 1,000원씩 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싸게 해도 800원, 900원 들어오기 때문에 편의점 의식해서 내가 1,000원에 팔겠다 의미 없어요. 그냥 1,500원에 그냥 계속 해서 이제 하나 드실 분, 두 개 드실 분은 그냥 1+1 2,000원에 사가시고 하나 그냥 1,500원에 사실 분, 그거에 맞춰서 팔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분포를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도 좀 불편해서, 뭐 음료는 아이들 음료는 이제 300원대 매입하는 거는 600원, 500원대 매입하는 거는 물건에 따라서 뭐 어떤 거는 800원, 어떤 거는 1,000원. 그리고
어떤 음료 같은 경우는 한 칸을 그냥 1,000원 칸을 쭉 만들어서 그냥 붙여서 1,000원짜리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보다 뭐 매장도 크고 물건 정리 잘 돼 있는데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한번 저는 좁으니까 이제 놀자리도 해서 이제 막 아무데나 이제 해서 가격표도 엉망인데 그런 분들 매장 이쁘게 해놓은데 참고해서 적정한 여기 싸네 무인점포라고 그래서 음료가 굉장히 싸네 라는 인식 있잖아요. 그런 게 계속 심어지면 그 아이들 더 유입돼 가지고 주부들도 온 김에 음료 코카콜라하고 이런 건 주말에 주부 단위도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 매출이 안정적으로 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진율에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뭐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